모두 안녕. 오늘은 다른 나라 맥도날드에 있던 매우 특이하고 한정판이었던 음식들을 따라 만들어 볼 거예요. 2020년에 중국 맥도날드는 단 하루 동안 매우 특이한 버거를 판매했어요. 일반적인 패티 대신에 튀긴 햄을 사용했고, 가장 특이한 점은 이 버거에 오리오 쿠키를 넣었다는 거죠. 그리고 소스로는 마요네즈를 뿌린 게 뭔가 좀 이상해요. 따라 만들어봐요. 빵부터 만들어보죠. 효모를 보울에 넣어요. 여기에 소금과 설탕을 넣고 주걱으로 문질러요. 액체가 될 때까지요. 계란 하나를 깨넣고 따뜻한 우유를 넣고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밀가루를 넣고 섞어주세요. 반죽이 뭉치면 손으로 치대주세요. 반죽을 그릇에 담고 약 40분 동안 따뜻한 곳에 둬요. 그동안 굽는 판을 양피지로 덮어요. 그건 그렇고 저는 지금까지 양피지를 잘못 사용해왔어요. 양피지를 어떤 모양으로든 쉽게 만들려면 잘 구겨서 물에 적셔줘야 돼요. 그럼 젖은 양피지가 베이킹 시트에 쉽게 달라붙지요. 반죽이 이미 부풀어 올랐네요. 손으로 주물러주면서 둥글게 만들어서 베이킹판에 올려주세요. 빵이 부풀도록 랩으로 덮으세요. 다 됐네요. 물 한 그릇에 우유를 붓고 빵에 발라주세요. 참깨를 뿌려요. 끝. 오븐에 넣고 180도로 해주고요. 모드는 상하 모드. 20분 동안 구워주세요. 빵이 다 구워졌네요. 꺼내서 도마로 옮기고 반으로 잘라주세요. 이런 모양의 햄도 필요해요. 맥도날드의 표준 커틀렛 두께로 2조각을 잘라주세요. 전기 그릴에서 요리할 거예요. 온도를 최대로 해주고 그릴에 기름을 두르고 두루 펴발라주세요. 햄을 그릴 위로 투하. (2분) 후 뒤집어주세요. 반대편 그릴에선 빵을 구워주세요. 다 됐네요. 구운 햄 조각을 아래쪽 롤빵에 올려주고 가장 이상한 재료인 오리오 쿠키를 준비해요. 쿠키를 절반으로 나누고 소크림을 분리해줘요. 그리고 쿠키로 탑을 쌓은 다음 잘게 다져주세요. 이 모든 쿠키 부스러기를 햄 위로 올려주세요. 상단빵에 마요네즈를 짜고 덮어주세요. 이로써 가장 이상한 맥도날드 버거 중 하나가 완성됐어요. 먹어봐요. 솔직히 말해서 역겨울 것 같았어요. 달콤한 비스켓, 햄, 마요네즈 정말 안 어울려요. 근데 오레오 크림을 제거했더니 그다지 달지 않더라고요. 먹을만 했지만 아주 맛있지는 않았어요. 다음 순서는 일본 맥도날드의 민트 멜론 밀크쉐이크예요. 저는 그런 걸 먹어본 적이 없어요. 만들어보죠. 이를 위해서는 물론 멜론이 필요해요. 반으로 잘라줘요. 잘 익어서 즙이 많을 것 같아요. 잘 골랐어요. 큰 스푼으로 씨를 제거하고 야채 필러로 녹색 껍질을 제거하고
순수한 멜론 과육을 썰어주세요. 멜론을 모두 믹서기에 넣고 최대로 갈아주세요. 다 됐어요. 갈린 멜론 펄프 주스를 냄비에 붓고 설탕을 넣고 섞어주세요. 맛이 더 풍부해지도록 수분을 증발시켜줘요. 밀크쉐이크의 색상이 맥도날드와 같도록 녹색 식용색소를 넣어주세요. 시럽이 완성이네요. 민트를 잘게 썰어 믹서기에 넣어요. 우유를 붓고 민트를 잘게 갈아주세요. 다음 풍부한 멜론 시럽을 부어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질 좋은 아이스크림을 잘라서 믹서기에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다 같이 갈아주세요. 멜론 민트 밀크쉐이크가 완성됐어요. 컵에 부어주세요. 휘핑크림을 흔들어 음료 위에 뿌려주세요. 민트를 잘게 썰어서 크림 위에 장식해줘요. 이 특이한 밀크쉐이크가 완전히 완성됐어요. 마셔볼게요. 정말 할 말이 없네요.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직접 만들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특이한 메뉴는 이탈리아 맥도날드에서 만들어볼 수 있죠. 거기엔 미니 칼조네 피자가 요리된대요. 따라 만들어보자고요. 먼저 모짜렐라 치즈를 갈아줘요. 완성! 페페로니 소시지를 가능한 한 잘게 다져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마토. 미니 피자에 속이 너무 묽지 않도록 외부에 수분이 적은 부분만 잘라내요. 잘게 썰어주세요. 이 모든 재료를 함께 섞어주세요. 테이블에 밀가루를 흩뿌려주세요. 시중에서 파는 퍼프 페이스트리를 얇게 펴주세요. 그런 다음 유리잔을 사용해서 반죽을 둥근 모양으로 찍어주세요. 반죽을 가져다가 위에 속을 채우고 만두처럼 꼬집어주세요. 그리고 속이 새지 않도록 포크로 끝을 찍어주세요. 미니 칼조네 피자가 이렇게 이쁜 모양으로 준비됐어요. 속과 반죽이 다 떨어질 때까지 만들어주세요. 냄비를 스토브에 놓고 기름을 채워주세요. 예열되면 미니 피자를 투하해서 튀겨주세요. 서로 달라붙지 않도록 하고 황금색이 되면 종이 타월 위로 꺼내주세요. 종이 접시로 옮겨요. 케첩이 정말 잘 어울려요. 자, 먹어봅시다. 모두 안녕. 페레로 로셔 초콜릿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만들어 보기로 했지만 크기는 엄청날 거예요.
먼저 안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죠. 겉에는 견과류가 들어간 초콜릿이 있고, 그런 다음 바삭한 층 초콜릿 페이스트와 헤이즐넛. 알겠어요. 먼저 필요한 것들을 구매해볼까요? 밀크 초콜릿, 많은 설탕, 코코아 가루 2상자, 버터 2상자, 각각 5kg. 이마트에는 더 이상 살 게 없네요. 계산대로 가요. 영수증은 $190가 나왔어요. 또 주문으로 뻥튀기 한 봉지, 땅콩 10kg, 헤이즐넛 한 봉지를 샀어요. 주문 비용은 $136가 들었네요. 이 커다란 철솥을 틀로 사용하기로 했어요. 편의를 위해 패스너를 구부리고, 핸들을 제거해야 해요. 솥을 뒤집어 비닐랩으로 감싸주세요. 바삭한 층을 만들기 위해 뻥튀기를 쓸 거예요. 최대한 바삭하게 접착해서 카라멜을 만들어 볼게요. 옥수수 시럽 반 캔을 냄비에 넣어요. 설탕 6kg. 냄비를 렌즈 위에 올려요. 반드시 온도계를 사용하세요. 온도가 146도에 도달했네요. 뻥튀기를 붓고 카라멜과 섞어주세요. 그대로 틀 위에 붓고 솥 전체를 덮으려고 하지만 모든 게 잘못됐어요. 캐러멜은 매우 빨리 식고 부서지고 모양이 전혀 유지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솥을 정상적인 모양이라고 부르기는 어렵죠. 모든 것을 다시 해보기로 했어요. 아크릴 방구를 주문했어요. 포장을 뜯어서 꺼내요. 제 생각에 이것은 완벽해요. 틀에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려면 기름 스프레이를 틀 내벽에 뿌려요. 이번에는 마시멜로를 사용해서 뻥튀기 쌀을 붙일 거예요. 그릇에 마시멜로 2팩을 넣고 전자레인지에 돌려요. 잘 녹았어요. 결과는 끈적끈적한 크림이 됐어요. 그 위에 뻥튀기 쌀을 부어요. 모든 것을 주걱으로 섞어주세요. 점성이 있는 덩어리가 됐네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마시멜로가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려면 장갑에 오일을 뿌려요. 마시멜로를 방구에 넣고 모양에 따라 펴발라요.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요. 내벽을 완전히 덮을 때까지요. 다 됐네요. 다음 단계는 내부의 초콜릿 페이스트예요. 버터 2상자를 꺼내서 두 덩어리를 냄비에 넣어요. 렌즈 위에 올려 녹여요. 다 됐어요. 연유가 많이 필요해요. 이전 영상에 썼던 연유를 갖고 왔어요. 땅콩과 코코아가 필요해요. 블렌더 보울을 저울 위에 놓아요. 땅콩 300g을 넣어요. 코코아 2테이블스푼, 연유캔 2개를 까요. 부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터 200g. 뚜껑을 닫아요. 콤바인에 설치하고 갈아주세요. 모두 균질한 덩어리로 갈아주세요. 이 페이스트의 농도는 누텔라처럼 꽤 촘촘하네요. 주걱을 사용해서 페이스트를 방구로 옮겨요.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주세요.
6시간이 지났을 때 연유, 버터, 견과류가 거의 사라졌어요. 그런데 틀이 절반도 채 안 채워졌어요. 이 모든 자재를 다시 구매해야 했어요. 계속해서 파스타를 만들어보죠. 이제 틀이 거의 다 채워졌어요. 8시간이 더 걸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페이스트 층이 완성! 다음 층은 너트 자체예요. 거대한 헤이즐넛 반쪽을 만들어야 해요. 이 너트를 많이 사용할 거예요. 아직 헤이즐넛은 날 것이고 향이 전혀 없어요. 향을 내려면 베이킹 시트 2개에 붓고 오븐에 밀어 넣으세요. (20분) 동안 구우면 자체 향이 생길 거예요. 견과류를 하나로 묶기 위해 캐러멜을 요리할 거예요. 구성은 똑같아요. 옥수수 시럽, 설탕 한 봉지, 물, 렌즈 위에 올려놓고 반드시 온도계를 사용하세요. 145도에 도달하면 구운 견과류를 꺼내 냄비에 부어요. 카라멜과 잘 섞어주세요. 반구 모양의 그릇에 담아요. 끝! 캐러멜이 굳으면 그릇을 벗겨요. 양피지를 찢어주세요. 거대한 너트의 완벽한 절반이네요. 정확히 2개. 초콜릿 페이스트 중앙에 너트를 넣어주세요. 페이스트 층이 같은 높이가 되도록 주걱으로 페이스트를 펴주세요. 지금 초콜릿은 매우 부드러워서 틀에서 꺼내면 쉽게 부서질 거예요. 틀들을 냉동실에 넣을 거예요. 거기에서 식으며 굳을 거예요. 초콜릿은 이틀 후에야 완전히 식었어요. 꺼내기 전에 많은 준비를 해야 해요. 먼저 포장지. 이 금색 포장지를 샀어요. 오리지널처럼 손으로 구겨주세요. 그런 다음 다시 곧게 펴주세요. 양면 테이프로 이런 금색 포장지를 연결해주세요. 총 6장이 있어요. 그것들을 하나로 거대하게 만들어요. 완성! 두 번째 단계, 겉표면을 위해서는 너트를 갈아줘야 돼요. 간단해요. 믹서기에 넣고 갈아주세요. 중간 크기가 될 때까지요. 다른 그릇에 부어요. 세 번째 준비 단계, 초콜릿 바를 가져다가 까서 깨트려주세요. 초콜릿으로 그릇 전체를 채워요. 중탕식으로 녹여요. 양이 줄어드네요. 좀 더 녹여요. 끝! 핫초콜릿 한 그릇이네요. 마지막으로 반쪽 2개를 서로 붙일 수 있도록 초콜릿 페이스트를 조금 더 만들어요. 남은 것은 비닐랩으로 테이블을 잘 감싸는 것 뿐이네요. 마지막으로 냉동시킨 반구를 가져와요. 튀어나온 뻥튀기를 제거해주세요. 틀을 뒤집어요. 반은 됐고 이제 다른 반쪽이요. 하느님께 감사하게도 모든 일이 잘 진행되었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위에 초콜릿 한 층을 발라줘요. 가장 쉬운 방법은 국자에서 초콜릿을 직접 붓고 주걱으로 바르는 거예요.
이제 으깬 견과류를 초콜릿 전체에 달라붙게 위에 뿌려주세요. 그 위에 또 초콜릿층을 발라요. 직접 주걱으로 견과류와 섞어 원본처럼 보이도록 해주세요. 다 됐어요. 완벽해요. 나머지 절반도 똑같이 반복해주세요. 초콜릿이 굳자마자 비닐랩을 자르고 절반을 보드 위에 뒤집어 놔요. 랩을 벗겨요. 초콜릿 페이스트를 발라서 서로 붙여주세요. 두 번째 방구를 위로 올렸어요. 거의 완성이에요. 오리지널 작은 버전과 정말 비슷한 것 같아요. 포장해보죠. 호일이 아니라 종이라서 그런지 매끄럽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스티커예요. 마침내 4일간의 노력 끝에 100kg에 달하는 거대한 페레로 로셔 초콜릿이 완성! 아주 잘 만든 것 같아요. 들어간 비용을 계산해봤어요. 모든 추가 구매를 고려하면 약 $940가 나왔어요. 한 조각을 잘라보죠.